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한 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복은 현관으로부터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이 있는 현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물건이 뭔가,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오늘 그거 하나부터 10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귀담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 현관 이게 잘못됐구나 딱 캐치하셔서 싹 바꾸고 복이 들어오는 그런 복이 있는 현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문자가 온 게 뭐냐면요, 해바라기 조화 좀 놓으면 어떤가요? 현관에. 또 현관에 제가 말린 예쁜 드라이 플라워가 있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장식해 놓고 싶어요. 이런 문이 너무 많이 오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X. 자, 드라이 플라워나 그 다음에 조화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현관에는 더더욱이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음의 기운이에요. 우리가 현관을 문을 열 때 제가 종을 현관문 밖에 달아두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문을 딱 열면 바깥에서 종이 울리면서 그 종에 묻힌 양의 기운, 맑은 기운이 우리 집으로 싹 들어와라, 이 소린 거예요. 그 종의 역할이 단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맑은 기운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쳐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현관에 음의 기운으로 짠, 드라이 플라워가 그 좋은 기운을 딱 맡고 있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마른 꽃, 조화는 절대 현관에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서 전신 거울 봐야지 이러고 신발장에 큰 거울을 붙여놓거나 큰 거울을 딱 세워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갈 때 단정한가 보는 거는 상반신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발밑까지 혹시 거울을 만들어놨다거나 아니면 이미 인테리어가 돼 있어, 집에. 그쵸? 그걸 어떻게 뛸 순 없잖아요. 자, 3분의 1 정도는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시트지를 붙였다 뗐다 하기 불편하시면 그 밑에다 이렇게 예쁜 관엽식물 같은 걸 하나 놓으시면 돼요. 거울이 3분의 1 정도만 가리게.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든 나가든 그 양의 기운이 그 정도 선에서 딱 우리 집을 불러들이는 거고요. 거울이 너무 전신 거울로 있으면은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뺏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거울은 상반신 정도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현관 바닥에 예쁘게 꾸며야지. 그리고 이렇게 깔판을 딱 갖다 놔요. 자, 해바라기가 좋다 그랬어. 그리고 노란색이 좋다 그랬어. 그래갖고 뭐 노란 꽃이 있는 막 그런 화려한 깔판을 갖다 깔아놔요. 현관은요,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현관은 그런 화려함을 바닥에 깔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닥에 신발 깔판이 너무 어지럽고 너무 이렇게 현란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이렇게 안정되지가 않아요. 이 바닥 기운부터, 현관 기운부터 그런 기운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쁜 깔판을 깔을 거면 내 가정의 본명궁에 맞는 그런 단색 깔판을 딱 깔아두시는 게 훨씬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옵니다. 자, 입구부터 어지럽게 그림 많은 거, 어지러운 거 갖다 놓지 마십시오.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현관에 보면 딱 멋있게 서예로 써있는 그림을 딱 먹물로 된 걸 그려 놓으셨어.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어둡고 침침해, 그림이. 그거는 내 눈에 어둡고 침침하면 그건 음의 기운이에요. 그런 거는 맑은 소리가 들어오다가 다 막혀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맑은 기운이 바깥에서 따라락 하고 딱 들어오다가 거기서 다 막혀서 집안에 복이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복이 있는 현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예 그림도 걸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있는 집 있잖아요. 왜 자전거나 유모차 이렇게 현관에다 두잖아요. 그거는 조금 번거로워도 차라리 문 바깥에 복도에다가 뭐 열쇠를 채워두든지 베란다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게 문 앞에 있으면 이동수가 많아져요. 그런 게 항상 있으면. 그래서 뭐 이사를 자주 간다든가 아니면 내 남편이 직장을 자꾸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이동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퀴 달린 물건은 현관에 두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아파트 현관에 많은데요.
이렇게 우산 꽂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놓으시잖아. 그죠? 근데 아파트나 어디나 신발장 안에 우산을 넣어놓는 데가 있어요. 그거 귀찮아서 그냥 거기다 막 이렇게 놓으시는데, 비 오는 날 어쩌다 한번 놓을 수는 있어요. 비 오는 날 어쩌다 한번 놓더라도 거기는 항상 물기를 수시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젖은 우산은 베란다에 가서 딱 펴서 말려야 되는 거고, 거기다 늘 꼽아두고, 내일 또 비 올 거야. 장마철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말려서 신발장 안에 딱딱 넣어놓으셔야 돼요. 물 역시 음의 기운이거든요. 현관에는 최대한 양의 기운만 다 살려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에 양의 기운이 쫙 들어오는 거고요. 집안 어디엔 가도 또 다 음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의 기운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음의 기운을 다 이렇게 물리쳐줘야 돼. 그래서 젖은 우산, 뭐 지저분한 흙 이런 게 현관에 있으면 안 돼. 항상 깨끗이 물기 없이 우산꽂이는 신발장 속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취미생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 있죠. 멋있는 돌, 어느 집에 가면 마루 장식장에 다 수석이야. 그리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현관 입구부터 이쁜 돌 밑에다 막 나무 받침을 막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쁜 돌을 쭉 놓으신 분이 있어요. 자, 돌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깨지기 쉬워요. 제가 현관에 이렇게 깨진 거울도 우리 바로바로 버리잖아요. 그렇죠? 현관에도 거울을, 너무 큰 거울을 놓지 말라는 얘기도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수석이나 돌멩이도 마찬가지인데, 돌이나 거울은 깨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났어. 그만큼 부부 사이가 깨질 확률도 커요. 그래서 수석을 수집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사무실이나 다른데 따로 한 군데로 하지, 집안에는 들이지 마세요. 특히 현관에는 멋있다고 거기다 막 글씨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참기운과 그 다음에 깨지기 쉬운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금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관은 우리 집에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물건을 놓으면 나쁜 기운을 불러드립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물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 밖에 종 달아놓은 그 종에서 양의 기운이 딱 들어올 때 전부 양의 기운으로 복이 현관을 통해서 딱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집안이 양의 기운으로 싹 차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힘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관은 항상 깨끗하고 밝고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현관 하루에 한두 번씩 청소하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현관에 어떤 젖거나 어둡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현관이 어두우면 거기다 이렇게 등 하나 이렇게 예쁜 등 달아 놓으십시오. 밤에 잘 때 잠자는 내내 켜놓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관을 풍수적으로 잘 꾸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관은 우리가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 애군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건강과 그 다음에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집안으로 올 한 해를 꾸며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택 3요에 가장 중요한 게 문주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집에 처음 시작하는 들어서는 현관문, 거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는 방,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하는 부엌, 이렇게 세 군데가 집안에 풍수적으로 볼 때 그 세 군데를 먼저 딱 자리 잡고 다른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자리 잡아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 지어진 그런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집 내부를 우리가 잘 꾸미면 복스러운 집, 그리고 집안의 가정도 평안하게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게 돈도 잘 벌고 모든 일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집안으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현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이 집을, 처음에 시작하는 그 현관을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을 불러드릴까, 그리고 나쁜 운이 같이 따라 들어오려고 하면
잠깐 스톱 다시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꾸미면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그 신발장이 이렇게 길어요. 긴 집도 있고 내지는 아주 짧은 데도 있어. 그런데 보통 집의 형태는 이렇게 복주머니 형태가 제일 좋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복주머니. 그래서 이렇게 복주머니를 보면 여기가 현관이야. 그 다음에 요 중간에가 딱 거실로 바로 이어지는 데인데, 이 이어지는 곳은 중문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복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중문을 딱 여는 순간 현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관에 좋은 것만 끌어들일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어떤 걸 놓느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현관 안에 그 물건이 다 좋은 것만 끌어들이고 나쁜 거는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문을 딱 열면 복만 거실로, 방으로, 부엌으로 쫙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가 문을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현관문 바깥이 있죠. 바깥에 문을, 종은 항상 제가 현관 바깥에 달아두라 그랬어요. 이렇게 문을,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딱 열면, 열기 전에 한번 땅 쳐주시고, 바깥에 있는 종을, 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땅 쳐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안으로 좋은 기운을 탁 불러 들어오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을 딱 열면 그 문에는 신발이 물론 현관은 매일 청소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발이 가지런히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지런히 깨끗이 신는 신발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발장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 신발장 밑으로 쭉 여러분이 해놓으신 건 뭐냐면 자그마한 그런 화분이나 생화를 좀 갖다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 현관들이 다 다른데 요 밑에 놓는 거는 자그마한 화분을 놓으시고, 위에 이렇게 위로 신발장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런 위에는 생화, 화병에 꽃을 꼽아서 놓는 게 훨씬 좋으시거든요. 그 꽃이나 화분은 내 그 후천수에 맞는 그런 걸 갖다 놓으시면 더욱 좋죠. 그리고 들어가시면 현관에 항상 이제 신발 흙을 털 수 있게 매트가 있잖아요. 그런 매트도 깔끔하게 무늬가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 단색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그 단색으로 사는 거 역시 화분이나 꽃과 맞춰서 내 후천수 기운에 맞는 색깔로 거기다 놓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분을 놓거나 꽃을 놓으실 때는, 물론 생화는 화병에 하나만 딱 놓겠죠. 근데 화분 같으면 여러 개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개를 놓으실 때는 홀수로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 4, 6, 8 이렇게 짝수는 음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1, 3, 5, 7, 9 이렇게 홀수는 양의 기운이거든요. 이 현관은 양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놓을 때, 내가 뭐 화분을 놓는다, 아니면 꽃을 갖다 놓는다 이럴 때도 섞어서 놓더라도 화분도 뭐 3개, 5개, 1개, 7개 뭐 이런 식으로 놓으셔야 돼요. 쭉 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2층을 올라가서 우리 현관이에요 라고 하면은 2층을 올라가는 그 계단에도 이렇게 화분을 놓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띄엄띄엄 놓더라도 이렇게 홀수로 놓으셔야 돼요. 그런 게 좋고요. 홀수로 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뭐 약간 소금 단지 같은 것도 우측에 하나 놓으시면 좋아요. 소금은 애군을 좀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금 단지 놓을 때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 뚜껑을 덮어요, 열어요 이러는데 뚜껑 덮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일염으로 놓으셔야 되고,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관에 가족 사진 걸어두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을 딱 열고 가족 사진이 보이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문을 여는 순간 이게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혹은 또 현관이 완전히 딱 직충살로 되어 있는 현관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직충살을 그냥 맞는 거야. 그 사진이, 가족이. 그러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진 같은 거는 거실에 거시는 게 좋아요. 현관에 이런 사진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다른 뭐 애군을 막아주는 액자 이런 걸 거시는 건 괜찮고, 거울을 혹시 걸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있는 거울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거울은 작은 거, 그냥 내가 나갈 때 한 요 정도까지 보일 정도, 그 정도 거울이 현관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가면서 매무새 한번 딱 봐야 되니까.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문을 딱 여는 정면에는 거울을 절대 거시면 안 돼요. 거기에 거시면 들어오던 복이 반사돼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복이 못 들어와. 얘가 금지가 돼. 그러니까 거시면 안 되고, 거울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좌측 또는 우측,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좌측은 재물운을 가져다 주고요. 우측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좀 뜸하다 그럼 우측에 거시고 인간관계 이제 된 것 같아.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럼 딱 떼어서 또 좌측에 이렇게 거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은 그런 거울을 현관에 하나 비치해 두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복과 행운이 들어오는 그런 현관은 그럼 어떤 화분이나 꽃을 놔야 될까요? 어떤 매트를 놔야 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후천수에 맞는 그런 화분과 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목이나 화의 기운이야. 제가 2개씩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족들이 여럿이 살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모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제가 2분의 후천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이나 화의 기운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푸른색 화분이 좋아요. 그럼 뭐죠? 빨강 노랑 이런 꽃이 피는 화분보다 그냥 이렇게 예쁜 관엽식물, 관엽식물 화분을 작은 걸 한 뭐 5개, 3개 이렇게 홀수로 사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까는 매트 있죠. 매트는 그린색이나 블루 계열로 갖다 까세요. 블루 그린으로 단색으로 무늬 없이 그렇게 갖다 까시면 되고요. 자, 후천수가 화나 토의 기운이신 분들은 붉은색 꽃이 좋습니다. 이게 붉은색 꽃이 있는 작은 화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3개에서 5개 이렇게 쪼르륵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트도 붉은색을 깔아두시면 아주 좋아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빨간색이 행운의 색인가요? 그게 맞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토나 금의 기운의 후천수이신 분들은 노란색 계열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작은 국화 같은 거 있잖아요. 국화 화분 노란 거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트는 아주 노란색이 밝고 좋은데 때가 많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겨자색 같은 거 그런 좀 어두운 노랑 다운된 그런 매트를 갖다 깔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과 수의 기운인 후천수이신 분들은 푸른색 계열의 화분과 그레이색 계열의 매트가 좋거든요. 자, 푸른색 계열의 화분이면 녹색 계열도 해당이 돼요. 녹색 잎이나 아니면 뭐 파란색 이런 꽃이 있는 그런 화분 그 홀수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트는 그레이색이 좋아요. 옅은 회색 같은 거 약간 짙은 회색도 괜찮고 그런 회색을 매트를 깔아 놓으세요. 물론 하얀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흰색을 깔아 놓으셔도 되지만 그거 아마 매일 청소하셔야 될 거예요. 매일 빨고. 자, 마지막으로 수, 목의 후천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푸른색과 그 다음에 검정색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린 계열 잎이 쭉 있는 그런 계열과 그 다음에 약간 뭐 빨간 계열 꽃이 1~2개씩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색의 화분을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트는 이게 검정 매트 딱 깔아놔도 괜찮아요. 너무 어둡다 싶으면 연한 회색 매트 그런 거 갖다 깔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화분과 매트를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딱 갖춰 놓으시면 현관이 깨끗해요. 그리고 신발 한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고 그러면 아주 깨끗한 현관을 가지고 복을 다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기운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뒤에 이제 표로 딱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식구가 생년월일이 며칠인가 보시고 이거는 양력생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의 기운이구나 목의 기운이구나 이거 찾으셔서 현관 요 색깔하고 딱 대입을 해서 현관을 꾸며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관은 우리가 집안은 좀 이렇게 수분이 있고 좀 가습기가 있는 게 좋잖아요. 현관은 그러지 않아요. 현관은 아주 건조하게 항상 양의 기운으로 딱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약간 습기가 있는 건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산꽂이 이런 것도 현관에 만약에 비 오는 날 놓게 되면 그걸 빨리빨리 치워주시라는 거야. 물을 빨리빨리 빼주시라고. 그 음의 기운, 습한 기운이 신발장으로 다 먹어들어가서 신발에 다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신발이 항상 눅눅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관은 건조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화분을 갖다 놓거나 매트를 깔거나 이럴 만큼 이렇게 넓고 그러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놓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제일 좋은 거는 현관을 항상 청소를 하셔야 돼. 여러분, 집의 현관은 우리 가정의 얼굴입니다. 자, 현관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관리하셔서 건강과 행운을 모두 잡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